세계 최대의 항공기 제조사이자 방산업체였던 보잉이 어느새 미군의 골칫덩어리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얼마 전 보잉이 미군에 또 한 번 사기를 쳤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처음 소식을 들었을 땐 그동안 미 공군의 골치를 썩여왔던 T-7 훈련기에 또 문제가 발생했나 싶었는데요. 그런데 이번엔 하늘이 아니라 바닷속에서 문제가 터졌다고 합니다. 미 공군에 이어 미 해군까지 보잉 때문에 우라통이 터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도 보잉을 대체할 곳으로 한국을 주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황리에 개최됐었던 2023 마덱스. 한국이 보여준 미래 해군의 비전에 28개국 군사 관계자들이 많은 관심을 보여줬었는데요. 그런데 그중 미국 해군 대표단의 발길이 떨어지지 않은 곳이 있었다고 하니 바로 하나오션의 부수였습니다. 이번 마덱스에서 하나오션은 합동화력함과 드론 항공모함 등 혁신적인 미래형 함선을 선보여 국내외 군 관계자들의 이목을 사로잡았는데요. 그 중에서 하나오션이 제안한 미래형 무인 전투잠수함 컴뱃 XLUUV에 미 해군 대표단이 큰 관심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미 해군 대표단은 하나오션의 잠수함을 보면서 이 정도면 보잉 필요 없겠는데라고 말했다는데요. 잠수함을 보고 항공기 제조사인 보잉 이야기가 왜 나오나 싶겠지만 항공기 제조사이자 복합 방산업체이기도 한 보잉은 지난 2019년 미 해군과 5척의 잠수함 도입 계약을 체결했었습니다. 그런데 보잉이 수주한 잠수함이 일반적인 잠수함이 아니라 바로 초대형 무인 잠수함이었습니다. 보잉의 초대형 무인 잠수함 오르카 XLUUV는 보잉사에서 개발한 민간용 무인 잠수정 에코 보이저를 군사용으로 개수한 것으로 길이 85피트의 배수량 80톤으로 2020년부터 첫 번째 잠수함을 인수하고 미 해군 무인체계 전력에 합류할 계획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4억 3,250만 달러에 달하는 예산이 보잉에 투입됐었죠. 하지만 T-7 프로젝트를 말아먹고 있는 보잉이 잠수함이라고 잘 만들 리가 없었는데요. 2020년부터 받기로 되어 있었던 오르카 잠수함은 계약하고 3년이 지나도록 소식한 줄 들리지 않더니 결국 보잉에서 납품이 지연된다는 통보를 해 미 해군 관계자들이 뒷목을 붙잡게 만들었습니다. 미국 회계감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 기한이 최소 3년 이상 늘어나 2024년 중순쯤에 첫 번째 잠수함이 인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개발 비용 역시 기존 계획했던 것에서 64%, 약 2억 4,200만 달러가량이 초과되면서 T-7이 밟았던 과정을 그대로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잉에서는 이번에야말로 지연 없이 5척을 한꺼번에 완성해서 납품하겠다고 장담하고 있지만 바보도 아니고 보잉의 거짓말을 또 믿을 사람은 없었죠. 미 해군은 오르카 프로젝트가 사실상 실패했음을 직감하고 최대한 손실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요. 그중 한 가지 방법이 보잉의 생산 능력이 바닥을 드러냈음을 인정하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동맹국의 생산 능력을 빌려오는 것이었죠. 그리고 보잉을 대신할 믿을 수 있는 업체가 있을지 고민하며 하나오션 부스를 돌아보던 미 해군 대표단의 시선에 놀라운 잠수함이 포착되었는데요. 바로 하나오션이 공개한 미래형 무인 잠수함 컴뱃 XLUUV였습니다. 이 길이 23m의 배수량 60톤의 초대형 무인 잠수함은 마찬가지로 하나오션에서 공개했었던 16,000톤급 드론모함 고스트 커맨더의 선미에 배치되어 운용되는 수중 무인 체계로 공개되었는데요. 하나오션의 무인 잠수함은 도산한 창호함의 뒤를 이을 차세대 국산 잠수함 장보고 3 배치2에 적용되는 리튬이온 전지와 AIP가 적용되어 이를 통해 무인 무기 체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작전 지속 시간을 대폭 늘렸다고 합니다. 재래식 잠수함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대우조선의 잠수함 건조 기술을 모두 적용한 것이죠. 여기에 CG 영상을 통해 XLUUV 2기를 탑재하고 운영할 수 있는 수중 무인 전력 지휘 통제함의 컨셉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아직 구상 단계이지만 다양한 플랫폼에서 무인 잠수함을 운용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는 걸 보여준 것이죠. 대우조선을 인수하기 전부터 하나에서는 무인 잠수함을 개발하고 있었는데요. 하나시스템은 지난 2017년부터 장보고 3 배치2에 탑재될 대잠 감시용 무인 잠수정 ASWUUV를 개발하고 있으며 2025년 전력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길이 7.1m의 배수량 5톤 정도의 중형 무인 잠수정은 잠수함에서 사출된 후 작전 범위 내 북한 잠수함을 탐지하고 추적하는 임무를 수행하며 이를 위해 AIP와 리튬 연료 전지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6월에 자유랑의 시험을 성공하며 하나가 해양 무인체계 시스템 기술까지 갖추었다는 사실을 증명해냈었죠. 이러한 하나의 무인체계 기술력과 대우조선의 잠수함 건조 기술이 만나 새롭게 만들어지게 될 초대형 무인 잠수함은 더욱 뛰어난 완성도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잠수함이 전투용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하는데요.
보잉을 비롯한 경쟁업체에서 개발 중인 여타 무인 잠수함들은 최대 무장이 기뢰부설 수준이었지만 한화의 잠수함은 기뢰부설 능력은 물론 어뢰 발사관 2개를 탑재하여 단독으로 교전 가능한 능력을 갖출 계획입니다. 여기에 LIG넥스원에서 개발한 자기 국산 중어뢰 K761 범상어가 탑재되어 모든 적 함선과 잠수함을 한 방에 보내버릴 수 있는 강력한 화력을 갖출 예정입니다. 해양방산 전문 매체 네이발뉴스에서는 이를 두고 미 해군의 오르카조차도 어뢰를 배치할 수 없었다고 말하며 하나오션의 프로젝트가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보잉사의 오르카를 뛰어넘는 프로젝트를 선보인 하나오션의 미 해군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데요. 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마덱스에 참석한 미 해군 대표단 사이에서 세계 최고의 잠수함 건조 능력을 가진 하나오션의 오르카 건조 외주를 맡기든지 아니면 보잉 잠수함은 1차 계약분까지만 납품받고 이후 전투 능력까지 갖춘 하나오션의 무인 잠수함으로 갈아타는 게 어떻겠냐는 논의가 진행됐었다고 합니다. 물론 내부 논의만 진행됐을 뿐 확정된 것은 없지만 이번 일을 통해 미 해군에서도 한국의 해양 무인체계 기술력을 인정하게 되었다는 사실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해군 사업에서까지 보잉이 신뢰를 잃어버리고 퇴짜를 맞게 된다면 정말로 보잉사의 존립이 위태로워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 10일 보잉에서 훈련기에 잠수함으로도 모자라 미 공군의 주력 전투기인 F-15EX 이글2까지 인도를 지원하게 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었습니다. F-15 전투기의 최신 개량형 F-15EX 모델은 보잉사에서 개량 사업을 진행 중으로 원래 2022년 12월부터 미 공군의 인도를 시작할 예정이었는데요. 이마저도 몇 차례 지연된 일정이었는데 지난 10일 발표된 미 회계감사원의 새로운 보고서에 따르면 몇 가지 생산 문제로 인해 F-15EX의 배치가 또 한 번 6개월 이상 지연될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생산 문제라는 것이 상당히 어처구니 없는 부분이었는데요. F-15EX 15대의 전방 동체 조립 품질 문제가 발생했으며 4대의 캐노피에 설계 오류가 있는 툴링을 사용한 덕분에 엉뚱한 구멍을 뚫어버려 전면 교체 작업에 들어간 상황이라고 합니다. 중소기업에서도 저지르지 않을 것 같은 실수를 한 대도 아니고 19대나 되는 전투기에 저질러버린 것이죠. 게다가 GAO에서는 보잉의 F-15EX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남아있으며 보잉에서 연기한 기한 내로도 납품하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훈련기에 이어 미 공군 전력 개편을 위한 초대형 프로젝트까지 허술하기 그지없는 생산 시스템으로 말아먹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이게 정말 세계에서 손꼽히는 항공기 제조사가 맞나 싶은데요. 사실 보잉사의 방만한 경영으로 생산 역량이 수준 미달이라는 사실은 오래전부터 지적받아 왔었습니다. 보잉의 실태는 역사에 남을 항공기 추락 참사로 이어지기도 했었는데요. 지난 2018년, 2019년 동일한 모델의 737 여객기 2대가 이륙한 직후 추락하여 탑승자 전원이 숨지는 대참사가 연달아 발생했었습니다. 원인은 새롭게 도입된 실속 방지 시스템 MCAS의 설계 결함인데요. MCAS는 기수가 너무 높은 각도로 향할 경우 안전장치가 작동하여 기수를 내리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설계 결함으로 인해 적정 각도로 비행하고 있던 항공기의 센서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 MCAS가 오작동을 일으켜 추락해버렸던 것입니다. 심지어 보잉사는 결함을 은폐하려다 들통나며 사기 혐의로 25억 달러 이상의 벌금과 보상금을 선고받으며 기업 신뢰도가 바닥을 찍었었습니다.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미 의회에서는 보잉이 무너지면 경제가 무너질 수 있다는 이유로 어떻게든 보잉을 살리려 했었고 그 대가는 미 공군과 해군이 치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한국이 새롭게 방산 강국으로 떠오르며 카이의 FA-50과 하나오션의 무인전투 잠수함으로 보잉을 완벽하게 대체할 수 있다는 사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무기 납품에 있어 자국 우선주의를 고집하고 있는 미국이지만 중국이 무서운 기세로 군사력을 팽창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여유를 부리고만 있을 수도 없어 미군 내부에서도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을 통한 무기 공급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대의 첨단을 달리고 있는 미국 군수 시장에 한국 방산업체들이 진출할 수 있다면 이보다 확실한 품질 인증 마크는 얻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유럽에 이어 미국에서도 K방산의 좋은 소식이 들려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많은 혁신을 보여준 이번 마덱스를 통해 한국 해군 역시 무인체계 개발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요. 현재 우리 해군은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으며 특히 열악한 근무 환경을 가질 수밖에 없는 잠수함 승조원 보충이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같은 해군의 인력 부족 문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해군의 고민거리로 미국과 중국, 일본 해군에서도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무인체계 개발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한국 해군에게는 이번 마덱스에서 하나오션을 비롯해 국내 업체들이 보여준 다양한 무인체계들이 해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대한민국 바다의 새로운 방패가 될 무인함대가 모습을 드러내는 그날을 기대해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